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는 코스피, 낙폭은 어제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상승 무드를 이어간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4거래일 만에 코스닥은 반등 나타내고 있습니다. 1,400원 선 원달러 환율 지지를 하면서 환율은 소폭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 하락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금호건설 우선주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금호건설 12.97% 상승, 범양건영까지 나란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금호건설 우선주와 범양건영 이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또 상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이 두 종목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푸틴 쪽에서는 트럼프와의 휴전 협상에 대해서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미국과 영국의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러시아를 공격하게 되자 또 반격을 하는 모습이죠.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소식이 간밤에 나왔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이번 주 움직임 양호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점 눈길을 끌고 있고요. 플레이그램이 22.3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HJ중공업 서울식품 우선주 15에서 17%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금호건설과 함께 범양건영의 상승 나타나고 있습니다. 9.95% 상승하면서 3,480원 선 기록을 하고 있고요. SKC가 9.5% 상승하며 11만 5,1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억 달러 규모의 미국 R&D 보조금을 수령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SKC의 이 같은 호재가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이어지면서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YG 플러스 9.33% 상승, 조정받은 이후에 재차 강하게 올라가는데요. 4,920원 선, 엔터주 최근 흐름 괜찮습니다. LG 생활건강 우선주도 8.45% 상승을 하고 있네요. 하락하고 있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락 상위 종목 가운데 남광토건이 10.63%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일성건설, 삼부토건 나란히 4에서 6%, 우크라이나 재건주 가운데 이들 종목은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받으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 테마 가운데서 종목들 엇갈리고 있고요. 대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기계 업체인데 우크라이나 현지에 농기계를 수입 판매하는 총판과 3년간 300억 원 규모의 트랙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농기계 시장 진출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국내 농기계 업체가 우크라이나로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정부 쪽에서 농업 재건을 위해서 대동을 택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대동 움직였는데 오늘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8%의 조정이고요. 효성 TNC 역시도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SK증권 우선주, SG글로벌, 코오롱글로벌, 고려아연 영풍까지 3%에서 4% 조정받고 있는데요.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일단은 간밤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보합세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히려 다우지수가 강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즉 그동안에 시장을 약간은 이끌고 있었던 빅테크 쪽에서는 약간의 조정이 나오면서 다우지수 쪽에 약간의 또 이제 덩치가 큰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왔다 생각을 해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그 다음에 코스닥 둘 다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부터가 또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2,400선을 살짝 이탈을 했다가 지금 약 한 7거래일 연속으로 해가지고 양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어느 정도 양봉이 나온 상황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저항선이 슬슬 또 존재하는 구간에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즉 얼마나 상승이 나왔다고 벌써 많이 상승이 나왔다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지금 시장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와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슬 저항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냐 아니면은 조정이냐 또 약간의 분기점이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지금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전체적으로 또 큰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저가를 잡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뭐 반도체든 2차전지든 전체적으로 나와줬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부터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분기점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하락이 나올 것이냐 이 대형주들에 대해서 약간의 이러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게 또 다음 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잡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으실 거예요.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이제 2차전지 그룹주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바닥에 접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2차전지들도 보게 되면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 반등 나오고서 매물 구간에 부딪히는 구간 뭐 그다음에 지금 뭐 추가적으로 포스코 그룹주들도 마찬가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전히 저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는 있는데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뚫어주고 6만 원 정도 위에서는 자리 잡아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바닥을 좀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6만 원 구간을 확실하게 좀 뚫어주면서 위쪽에서 좀 자리가 잡는지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분기점의 위치에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종목적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결론적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시장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잖아요. 나쁘지 않았었던 부분은 대형주들이 반등이 나오는 가운데 계속해서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은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 생각은 다음 주에도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해서 많이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딩과 머스크 트레이딩은 이어질 것인데 이 속에서 우리가 종목 선별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오늘 로봇주들에 대해서 오늘 로봇주들이 한 차례 탄력이 나왔다가 살짝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특히나 지금 수급이 좀 잘 들어오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선별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이제 딱 세 종목 말씀드렸었죠. 로보티즈, 그 다음에 뮤진 로봇, 그리고 이제 로보 이렇게 딱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장 대장이 될 확률이 수급이 크게 들어온 로보티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뭐 유진 로봇, 뭐 로보 이러한 순서대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차례 더 탄력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이 로보티즈의 모습을 봤을 때 한 차례 더 수선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머스크 트레이딩에 대한 수혜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또 한 차례 물량을 받아줬었고 잠시간에 눌린 이후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오늘의 움직임을 봤을 때 로봇주들은 전체적으로 더 간다가 아니라 차익 실현을 해버리는 형태가 나와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딱 매물 구간 부딪히고 물량을 뱉어버리는 움직임이 나타나죠. 그리고 뭐 다른 로봇주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매물 구간이 두텁기 때문에 한 차례 탄력이 나오고 나서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물량이 강력하게 들어갔었던 로봇주들이 이렇게 오늘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고 있으니까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뭐 두산 로보틱스나 혹은 뭐 이제 엔젤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탄력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수급이 크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마찬가지 매물대를 부딪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약간의 이제 또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관점이 온 거죠. 물론 머스크 트레이딩에 의해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물량이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간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올 때 조정 이후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알테오젠, 어제 제가 또 3포인트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유상증자 찌라시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다가, 결론적으로는 유상증자 찌라시가 아니라 삼자 배정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러면서 사실 악재라고는 볼 수가 없었는데, 일단은 어제 최대 주주도 추가적으로 물량을 더 담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다만 이제 약간의 추세가 살짝 꺾여버리는 그림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약간의 이제 이 돌아오는 그림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최근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 제품도 약간은 지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형들이 좀 이끌고 있는 그러한 장세였습니다. 그런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 이제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최근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혹은 뭐 셀트리온 이런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조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뭐 다가오는 이벤트, 뭐 학회라든지 이러한 모멘텀이 시장에서 주목이 되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점. HLB 같은 경우에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감이 차오르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HB, LB 그룹주들이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HLB 그룹주처럼 확실하게 이슈를 가지고서 수급을 밀어넣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주목할 섹터로 로봇을 꼽아주셨는데 머스크, 트럼프 트레이딩은 이어진다라는 관점입니다. 다만 오늘장의 로봇주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또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대응하고 역시 수익이 나신 부분들은 조금 정리해 나갈 필요도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만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 다음 주에도 시장에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관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대형주 가운데 제약바이오 살펴봤는데요.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다가올 연말 연초에 어떤 이벤트들이 주가를 깨워줄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죠. 다음은 코스닥의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상승 하락률 종목인데요. 먼저 링크드가 상한가, 유비온, 글로번 나란히 상한가입니다. 일제히 동전주들의 상한가가 나타나고 있고요. 유비온은 삼성전자와 36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학습 관리 시스템, 콘텐츠 관리 시스템 구독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지난해 매출 대비해서 11%에 해당하는 삼성전자와의 수주 계약에 따라서 유비온의 주가 급등하고 있고요. 포니링크가 24%까지의 상승, 그리고 SP소프트가 20.5%까지 오르면서 6,82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의 상승세, 그리고 로봇주,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의 상승 코스닥에서 눈에 띄고 있는데요. 아래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장에서도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양호한 실적에 따라서 강세를 보였던 것이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솔트룩스도 15.58%의 상승, BHI가 16% 급등하고 있는데요. 원전 관련주 가운데 이 종목의 상승이 10월부터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엑시온 그룹 15%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4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 내놓고 나서 어제 상한가 마감됐고 사흘 연속 오늘장 까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광밴드, 조선 기자재 업체가 15%가량의 급등을 나타내고 있네요. 19,3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 가보겠습니다. 펩트론이 20%까지 급락하고 있습니다. 펩트론 CDMO 관련주이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데요. 오늘 매물이 크게 나오면서 또 이 종목이 타깃이 되고 있네요. 83,700원 선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맥스트가 18% 하락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이처셀, 파커스, 다보링크 같은 종목들 8에서 16%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주, 엑살 관련주의 하락세 코스닥에서 눈에 띄고 있고요. 다보링크 같은 경우는 실리콘 음극재 시장 진출 소식이 나왔는데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동금속 같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8에서 8.7%의 하락으로 7,300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다보링크와 아유인 플러스, 비트나임, 올릭스까지 6에서 8%의 하락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코스닥 종목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인포뱅크를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번 주에 머스크 트레이딩 관련해서 자율주행 쪽이 더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퓨런티어가 전체적으로 좀 차익 실현의 그림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후발 대장주로 인포뱅크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어제 급등이 나온 모습인데 결론적으로 어제 급등이 나온 구간도 약간의 또 이제 이 매물 구간에 좀 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가능해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차익 실현을 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현재 구간에서 매수도 좀 고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인포뱅크 같은 경우 후발주자로 조금 더 접근을 노리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머스크 트레이딩과 트럼프 트레이딩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아무래도 이제 내가 자율주행 쪽에서 조금 수익을 챙기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퓨런티어나 라이콤이 원래는 또 이제 기존의 대장주로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후발주자로 인포뱅크가 조금 더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어 보이니까 섹터 내에서 계속해서 후발로 출발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노릴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는 또 이제 화요일 날에 히림을 좀 많이 강조를 드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조금 더 강력하게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 이제 뭐 러시아가 뭐 공습을 한다, 뭐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미사일 날린다,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공격적인 뉴스들에 대한 부분은 결론적으로 이제 협상을 하기 이전에 약간의 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액션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임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는 시장에서 꾸준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히림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일단 여전히 탑픽은 히림으로 언급드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에서 꾸준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도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 관련주가 주목됐습니다. 자율주행과 우크라이나 재건주 확인을 해봤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주 특히 추가 상승 가능성 예상을 해주셨네요.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의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